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마리오폴 아조프스탈 지하를 수색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152구의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발견했다고 AFP 통신이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시신들은 망가진 냉장 차량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버티던 아조프 지도부는 이 시신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고향에 묻힐 수 있게 가져가 달라고 젤렌스키에게 호소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공병지뢰 제거팀이 냉장차를 발견했을 때 시신 아래에는 4개의 지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신을 수습하려 시도하면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조프 포로를 신문한 결과 이 지뢰는 키예프 당국의 지령으로 설치됐습니다. 시신 훼손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려는 목적과 함께 이들이 죽어서도 러시아군을 무찔렀다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정거리가 42km에서 300km에 달하는 M270 MLRS 그리고 사정거리 200-300km인 M14의 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린지 그레햄 상원 의원은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병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푸틴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보내주자는 것도 안 되느냐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꽤 엉뚱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는 장사정 로켓 시스템을 주겠다고 그새 말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 31일 독일 DPA 통신은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보내지 말자는 컨센서스가 나토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장 드미트로 쿨레바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독일 의회가 왜 좌고 우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독일 국방부 부부장도 나토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주력 전차나 보병 전투차를 제공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DPA에 털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EU는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90%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 제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구매해주는 바람에 러시아가 매일 수십억 달러씩 벌어들인다고 젤렌스키는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EU가 진짜 러시아를 제재해 연말까지 원유 수입의 90%를 금지할지 여부는 가봐야 합니다. 4월 23일 서구의 오일 메이저는 러시아 원유 1천만 배럴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바꾸는 편법을 동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을 안 한다 해놓고 러시아산 원유에 다른 원유를 섞어 러시아산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탱커 트랙에 따르면 4월 1일 러시아 항구에서는 1천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하면서 목적지 미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 전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입니다.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 내용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회원국 간의 이견이 많아 합의는 도출했지만 어정쩡합니다. 원유의 해상 운송분만 제재 대상이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해상의 원산지 세탁만 안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EU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가장 반대한 국가 원서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였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너무 심각해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서 러시아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헝가리 경제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는 국민들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은 한화로 37,000원 정도입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권위주의라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80% 정도의 국민은 그의 민생 우선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리터당 한화로 1,60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헝가리의 주유 가격이 싸다는 소문에 인접 국가에서 기름을 넣으려 국경을 넘자 헝가리 정부는 자국 넘버 차량에만 이 가격을 적용하고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한화로 2,4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빅토르 오르반 같은 훌륭한 총리는 없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맹으로 푸틴과도 각별한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은 EU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가 있던 날 전화 한 통화로 3년간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스프롬사와 최저가로 가스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시절 나토의 폭격을 받은 적이 있는 세르비아는 러시아를 형제 나라로 생각합니다. 베오그라드의 한 상가에는 러시아를 응원하는 기념품들을 팔기도 할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알파벳 G, 푸틴의 얼굴과 함께 푸쇼 이젓 바플라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가 눈길을 끕니다. 유럽 각국은 테러 제재로 인한 부메랑 효과로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55리터의 디젤유가 들어가는 차량을 가득 채울 경우 100.5파운드, 한화로 15만 7천 원이 됩니다. 파스타 가격도 50%나 올랐습니다. 피쉬앤칩스 레스토랑도 러시아산 대구를 수입 금지하는 바람에 죄다 문을 닫았습니다. 항공기 엔지니어 같은 중산층도 푸드뱅크를 기웃거립니다. 매주 먹는 것을 줄여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수십만 개 영국 중소기업들은 파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5월 인플레이션이 1973년 겨울 이래 최고치인 7.9%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호의적이었던 폴란드는 독일로 가는 오일 파이프를 반대로 돌려 원유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했는데 이제 그것을 끊기로 했습니다. 미국 역시 테러 제재의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블릿이라는 잡지는 미국이 테러 제재의 진정한 희생자인가 라는 특집 기사에서 서방은 테러 제재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경제 규모와 중요성을 지나치게 얕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잡지는 2014년 푸틴이 크림을 병합한 뒤 미국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어떻게 이태리만한 경제 규모로 러시아가 성공을 거뒀는지 의아해했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러시아 경제 규모가 스페인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잡지는 러시아 경제에 정통한 프랑스 학자 자크 샤피르를 인용해 단순히 루블을 달러로 환산해 GDP로 러시아 경제를 평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잡지는 러시아의 진정한 경제력을 평가하려면 GDP가 아닌 PPP, 구매력 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독일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크 사피르는 또 서비스 섹터와 커머더티스, 현물, 인더스트리얼, 산업 섹터의 비중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서비스 섹터는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오일, 가스, 구리, 농산물 같은 현물과 산업의 비중이 큰 러시아의 경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부문별 섹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러시아 경제를 평가하면 세계 경제의 5에서 6%를 차지하며 이는 일본과 비교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에너지, 필수적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와 금융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네슬레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넷플릭스의 PER이 3배나 높다는 점을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도 훌륭한 기업이면은 틀림없지만 8억 인구가 영양실조라는 상황에서 과연 네슬레가 넷플릭스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밥도 먹기 힘든 비상 상황에서 식사와 드라마 시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면 당연히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자크 사피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물과 산업 세트를 과소평가하고 서비스 산업과 이른바 테크라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구닥다리 현대 경제 이론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러시아 경제 규모를 보정하면 세계 경제의 15% 정도는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초월하는 최대 원유 수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 수출은 19.5%, 니켈은 20.4%, 철강 반제품은 18.8%, 백금은 16.6%, 냉동 생선은 11.2%를 차지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물과 산업 섹터가 끄떡없는 러시아와의 단절은 세계 경제에 드라마틱한 재편을 의미한다고 태블릿지는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